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그것도 인천에서 행사를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 된다고 합니다. 모닝이니까 이렇게 아침에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모닝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사실 어지간하면 제가 안 나오려고 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집합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이번에 모닝이 너무 예쁘게 잘 바뀌었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일단 여기 굉장히 잘 꾸며놨네요. 와, 멋지다. 플래그십 스토어답게 이 유리 한 장의 크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긴 유리가 하나일 수가 있어? 이거 공장에서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야, 굉장히 신기하네. 복층 구조에다가 인테리어는 막 구리색에다가 하여간 뭐 엄청 많이 뭔가 했습니다. 돈을 바른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닝, 여러분들 신형 모닝 처음 보시죠?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색깔은 7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저 색깔은 어드벤처러스 그린이라는 색인데 저게 뭐가 떠오르세요? 캐스퍼? 캐스퍼보다 낫다. 아, 그래요? 앞모양도 굉장히 터프하게. 이야, 램프 봐라. DRL이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 같은 DRL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게다가 이 품질 수준이 되게 뛰어난 편이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 이게 하나의 피스야. 여기 톡 박으면 요거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그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모닝 같은 차는 어쨌든 이런 거 긁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 램프가 가장자리 끝까지 와 있어서 범퍼를 톡 박으면 램프가 반드시 나갑니다. 뭔가 모비스가 좋아할 만한 그런 부품의 형태인 것 같아요.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뒷부분을 보면요, 와, 뒷부분은 셀토스 같은데? 근데 셀토스처럼 이렇게 가운데다 기아 박아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워놓고 아래쪽에다 기아를 박았어요. 그리고 모닝이 되게 예쁜 모닝이 아니라 뭔가 미래적인 모닝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터프해 보여. 약간 요체도 아니고 약간 잘 안 읽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페라리 느낌처럼 느껴지잖아. 페라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물에 넣고 콱 찍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올드하면서도 미래적인 걸 잘 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반짝하니 되게 예쁘긴 하네. 하이글로시도 반짝반짝하니 예쁘긴 하네. 전동은 아니죠. 아래쪽에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뭔가 더 짐을 넣을 수 있고요. 이따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닫아줄게. 이따가가 바로 지금. 오, 되네,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오, 되네. 트렁크에 들어가는군요. 야, 이게 왜 되지? 와,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야, 근데 여기 한 명 더 타도 되겠어. 야, 저기 모닝 트렁크 넓네요. 몸무게가 한 100kg 되시죠? 100kg 훨씬 안 돼요? 99kg? 이번 모닝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1315만원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가격이 그러면 200 몇십만원 오른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모닝에 마이너스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트림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엔 없다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닝은 트렌디부터 있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디랑 스탠다드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는 가격은 95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여기 기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오르긴 올랐는데 실질적인 가격 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램프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저쪽 차로 넘어가 볼까요? 와, 대박. 멋지지 않습니까? 약간 이전의 모닝은 좀 귀여운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귀여운 자동차가 아니라 터프한 자동차로, 와일드한 자동차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약간 텔류라이드 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소렌토라든지 EV9이라든지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세로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스타맵 시그니처에서 또 이런 것도 왔구나. 여기 또 잘라진 부분도 되게 특이하네. 어쨌든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고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에 들어가 보는데 우짜! 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경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넓은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경차 앉아보면 나쁘지 않아요.
앉았을 때 특별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저는 일단 이 실내 아주 만족스럽네요. 특히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뭐 이런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굉장히 잘 맞고요. 아주 인식하기 쉬운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사이드는 이렇게 수동 사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어 시프터는 이렇게 득득득득득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를 1단 2단 이렇게 변속하는 거는 뭐 패들 시프터나 이런 거 없이 여기서 1단 2단 3단이 써 있어. 1단 2단 3단 D 이렇게 4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넣게 되면 4단 변속이기 때문에 4단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3단 하면 1단에서 3단까지, 2 하면 1단에서 2단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2단을 넣겠다 해서 2단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죠.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있습니다. 넓게 사용하던 컵홀더를 딱 누르면 이렇게 좁게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앙증맞지만 이렇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딱 있고 양쪽으로는 여러 내용을 LCD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오, 이거 버튼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드디어 모닝에 들어왔네요. 이야,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차로 중앙 유지 장치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정지에서부터 출발까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속 30km 이상에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트도 편하고 저는 모닝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납득할 만한 그런 인체공학적인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는 우리나라보다 유럽에 더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피칸토라고 해서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를 끄는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모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테리어,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이 모닝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앞좌석보다 뒷좌석이겠죠. 제가 평소 운전하는 거 약간 아줌마 운전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전하는 상태에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넉넉해야 될 텐데. 뒷좌석 공간, 이야, 이게 참 진짜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면 어디 하나 닿질 않아요. 무릎 공간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어깨도 어깨가 닿지 않아요.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다 흘랑말랑하는 요 상황, 야, 요거 묘합니다. 이게 지금 시트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9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맞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놨어. 그러니까 이게 넓다고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좁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의 딱 맞춘 그런 실내라고 할 수 있죠. 경차를 정말 최적화한 자동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뭐 이 정도라면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데 문제 없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렌토의 3열이라든지 이런 억지로 끼워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좌석에 앉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차는 경차라고는 불리지만 실제로 소형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켓이 있는 것도, 이쪽 편은 지금 포켓이 있기 때문에 뒤쪽이 가죽처럼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한 소재로 돼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쪽은 이 포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플라스틱으로 처리했습니다. 와, 이거 야, 꼼꼼하다 진짜. 시트도 굉장히 탄탄하고 인조가죽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인조가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팔걸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3개 다 분리형 헤드레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3점식을, 세 좌석 다 3점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뒷좌석을 이렇게 폴딩할 수 있는데 6대4로 폴딩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다란 물건을 싣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뭐 먹고 나서 쓰레기 같은 거 버려야 되면 이걸 제쳐서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다시 닫아 버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되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래쪽으로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게 또 모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이 시트가 공중에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발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차다 보니까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공간이나 뭐 이런 걸 허투루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걸 딱 맞춘 게 모닝의 특징이죠. 분명히 있지만 넘치지 않게 한다. 그게 아마 모닝 개발의 가장 주안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쪽에 USB-C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요. 근데 있지만 2개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만 있습니다. 둘이서 나눠 쓰면 되잖아. 그리고 둘 다 배터리가 방전돼? 한 명만 방전될 수도 있잖아. 한 명만 쓸 수 있게. 앞좌석에는 A와 C 그리고 12V 이렇게 3가지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저 셋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 셋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 동시에 세 개가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식의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뒤쪽에는 선반도 있어요. 성경책이나 모가 같은 거 뒤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반이 있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뒤에 짐을 넣었을 때 그 짐을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안에서 벅벅벅벅 하면서 헬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면에서 좋고요. 보통 이렇게 선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현대기아는 왜 선반을 그렇게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모닝도 넣어주는데 니로에도 없고요, EV9에도 없고요, 캐스퍼에도 없고요, 레이에도 없어요. 모닝 최고네. 모닝만 있네. 모닝 짱짱맨. 와, 이 차에서 정말 기대했던 거, 와 이거 봐요. 후드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차가 얼마나 빵빵해 보여요. 당당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차에서 기대했던 거는 터보차저 이제 들어오나?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캐스퍼는 터보차저 있잖아요. 얘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엔진은 GDI 될까 했는데 MPI고, MPI가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 엔진에 때가 많이 끼지 않고 유지 보수가 쉽고 관리하기 좋다는 게 MPI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76마력에 머무르고 있고요. 76마력이면은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출력. 토크는 9.7kgm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토크도 요거 애매하다 이런 정도의 그런 출력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달렸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엔진룸을 새로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페이스리프트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쩌면은 풀체인지가 나온다면 그거는 아마 터보 넣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건 사실 전기차가 이 차로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레이 전기차 나오고 그게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들도 금방 나오게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아는 이 소형의 전기차, 이 경차 수준의 전기차를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로봇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닝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그런 세그먼트라는 얘기죠. 야, 휠 보세요. 요즘 들어서 기아 휠이 진짜 물이 올랐죠. 16인치 휠이고요. 뒤쪽에도 지금 어지간하면 드럼 브레이크 넣잖아요. 그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는 드럼 브레이크 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드럼 브레이크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양이 안 좋으니까. 드럼 브레이크 대신에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동이 더 잘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양이 예쁘다. 그리고 또 드럼 브레이크를 디스크 브레이크로 하면 또 나빠지는 게 있죠. 연비가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그렇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휠 너무 예쁜 것 같아. 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요거 저는 요 디테일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작은 반사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꼭 한번 보세요. 매직 아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모닝이 오면 갑자기 막 눈앞이 어른어른해서 저 되게 멋있는 차인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쪽에는 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가격이 가솔린 트렌디 모델 1315만원부터거든요. 그런데 벤은 1290만원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하죠? 의자 값이 25만원 밖에 안 해요? 벤 한번 볼까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달라요. 이게 반사판으로 들어가고 여기 램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네요. 벤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벤은 이 안쪽이 꽃이 들어 있습니다. 향기롭네요. 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사실 벤에다가 의자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 제거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합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캠핑카로 개조하면 된다고 해요. 캠핑카로 개조하면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합법. 그래서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벤을 사게 되면 소상공인들, 노란우산 공제에서 돈을 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공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벤을 선택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라운지라고 있는데요. 픽업 라운지는 내가 차를 뽑을 때 길에서 그냥 키 딱 주고 그냥 알아서 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이 안에서 내 차가 어떤지를 면밀히 다 보고 차의 기능들 다 설명을 받고 내 차가 이렇게 멋지구나 이런 거 얘기 듣고 이 차를 픽업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사진도 좀 찍고 여기 앉아서 좀 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또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기아 모닝
모닝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모닝이라는 자동차 굉장히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거기에 디자인도 이렇게 훌륭해졌으니까 아마도 판매량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를 보면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도대체 무슨 차를 타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모닝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나 세컨카로 차를 사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